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고용 실험, 바로 대형마트 체인 팡둥라이의 전과자 채용 정책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파격 행보를 넘어서 이 사건이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어떤 시사점과 우려를 던지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국 허난성의 유명 대형마트 체인 팡둥라이가 새로운 매장 오픈을 앞두고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중 2%를 전과자 전용 채용으로 배정하겠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채용 결과였습니다. 지난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들이 모여 5시간 동안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애초 20명만 뽑으려던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자 30명 전원이 합격하는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접장에는 팡둥라이의 창업자 위둥라이 회장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원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당당히 일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이 반드시 개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돌리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소식이 중국 사회에 알려지자마자 거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죄를 짓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감옥 다녀온 것이 이제 취업의 스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재범 위험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질문이 중국 사회의 불안을 대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주장부터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소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포용적 사회라고 평가했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곧 사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극심한 청년 취업만 때문에 비판적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과자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팡둥라이의 창업자 위둥라이 회장 자신도 전과자라는 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불법 담배 판매 혐의로 수감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전과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세운 것입니다. 팡둥라이는 원래부터 독특한 기업 문화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과거에도 직원들의 결혼식 비용과 규모를 제한하거나 직원의 이혼 문제에 회사가 개입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이고 논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높은 급여와 세심한 서비스, 복지 정책으로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 방식은 개인의 사생활까지 회사가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흥미로운 사회 실험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우려점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사회 안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과자 채용을 제도화하고 이를 미화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치와 공정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중국의 극심한 취업난 상황에서 전과자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구직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공정성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사회의 구조적 불안정성 증가입니다. 이런 정책이 확산될 경우 중국 내 사회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우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발 인력 유출 가능성입니다. 중국 내 취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사회 불안이 커질 경우 일부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비즈니스 신뢰도 하락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런 실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영 방식을 확산시킨다면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의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할 때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치관의 충돌 문제입니다. 법치주의와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사회 책임론을 강조하며 개인 범죄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접근,
방식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런 가치관 차이는 장기적으로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인사 정책 차원을 넘어서 중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극심한 청년 취업난입니다. 전과자까지 채용해야 할 만큼 고용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 발표로도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나드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출소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없어서 민간 기업이 이런 실험적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의 사회 제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기업 문화의 독단성입니다. 한 기업 경영자의 개인적 철학과 경험이 회사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숙한 기업 거버넌스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안정 요소들은 결국 국제사회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이번 전과자 채용이 성공 사례가 되어 중국 사회의 포용성으로 포장될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채용된 전과자들 중 일부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사회적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이는 해외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화제성을 얻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은 계속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의 이런 실험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공정성, 개인 책임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중국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사회제도의 발전을 소홀히 한 결과 이런 기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대형마트 팡둥라이의 전과자 채용 정책은 단순한 고용 실험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중국 체제의 한계와 위험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의 전과자 채용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포용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실험일까요? 그리고 이런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글로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